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머지않아 햇볕이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둠의 자식들이 날뛰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광명의 천사들이, 광명의 용자들이 와서 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결국 그것도. 지금 집권 세력, 그 집권 세력을 밀어주는 이른바 지식인 사회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반동 세력, 수구 세력으로 치부하고 김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정통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이런 역사 조작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조작해서 현재 권력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바로 북한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의 항일 투쟁사를 조작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북한을 해방했다, 이런 조작에 근거해가지고 수령 지배체제를 만든 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사 조작, 그것도 국가 정권이 앞장선 과거사 조작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눌러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떤 독재보다도 역사 조작이라는 독재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도 황당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반작용으로 아마 더 고생하기 쉽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니라고 억지가 아니고 이거는 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70주년 건국 70주년 행사를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건국 7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과거를 쉽게 조작할 때 항상 꺼내는 게 이승만, 박정희 세력은 친일이었다, 뭐 수구 세력이었다, 독재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이 왜 친일입니까? 이승만처럼 완벽한 항일 운동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를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싸워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공산당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민주주의자를 자칭하는 것은 독립운동한 적도 없으면서, 즉 일본과 싸운 적도 없으면서 독립투사를 자처하는 것과 같은 사기입니다. 민주투사라고 자랑하면 꼭 물어보십시오.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느냐고. 없으면 가짜야라고 해야 됩니다.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역사의 정통으로 내세우려는 사람들의 그 억지, 위선, 허영심을 폭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4개의 질문을 할 텐데 여기에 어떻게 답하는지 보면 됩니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지우면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 국적자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48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었습니까? 만약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적 모순이 생기느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데도 한반도에 살던 3천만 국민은 일제에 순응했으니까 3천만 조선 사람들이 다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3천만 한민족을 다 반역자로 모는 그런 기괴한 역사관입니다. 1919년 건국설은. 두 번째 질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지우면 첫째, 한국전에서 국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때 이승만이 싸움을 포기하였더라면 당신은 지상천국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이승만을 지울 수 있느냐? 이승만의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럼 왜 북한에 가서 살지 않느냐? 네 번째, 박정희의 수출, 입국, 산업화를 부정하려면은 스마트폰부터 포기하라. 만나봐라. 다섯 번째, 박정희의 중화공업 건설, 새마을운동, 의료보험을 역사에서 지우면 헬조선이 되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가 지도한 새마을운동인데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을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을 몽땅 교화소로 보내서 재교육시킬 작정인가? 일곱 번째 질문. 서울올림픽을 김대중 노무현이 성공시켰나? 전두환 시절에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3, 4배나 빨라서 일본에 대한 격차를 좁혔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렇다면 전두환은 친일, 반일을 넘은 거기를 한 사람이 아닌가? 8.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중국 시장은 누가 열었나? 노태우가 열었느냐? 노무현이 열었느냐? 9. 1987년 직선제 개헌을 결단한 전두환, 노태우는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아닌가? 1987년 12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그러면 독재자냐? 민주적 지도자냐? 선거를 부정하는 거냐? 10. 2008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한 이명박의 업적을 부정할 수 있는가? 11. 사드 배치를 결단한 박근혜를 욕하면서 왜 성주 사드 기지는 계속 유지하느냐? 자가당착이죠. 12. 김구가 하자는 대로 하였더라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임을 모른다면은 유엄한 김구 대화록을 읽어보라.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13. 김일성, 김정일을 이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지우고 김정일에게 굴종한 김대중, 노무현을 드높이겠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전으로 모시겠다는 게 본심 아닌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14. 과거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법인데 그러한 역사 조작 수법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배우겠다는 건가? 역사는 역사 그대로 둬야 됩니다. 영유옥의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거기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과거를 조작해가지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 이미 나온 수법입니다. 역사에 손을 대고 그리하여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히 심장 없는 폭군이라고 합니다. 또는 배운 무식자라고 합니다. 배운 무식자. 영국 저술가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인텔렉츄얼스, 지식인들이란 책에서 사르트르를 비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 전형적인 심장 없는 폭군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사르트르의 글들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퍼졌고 그는 1960년 후반 이후에는 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운동의 학문적인 대부가 되었다.
1975년 4월 이후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끔찍한 범죄로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죽었다. 이 범죄는 더 높은 조직이라 불리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중산층 지식인 그룹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8명의 지도자 중 5명은 교사, 1명은 대학 교수, 1명은 공무원, 1명은 경제학자였다. 모두가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공부했다. 거기서 공산당에 들어갔고 사르트르의 철학적 행동주의와 폭력의 필요성이란 교리를 흡수하였다. 이 집단 살인자들은 사르트르의 이념적 아들들이었다. 이 한국 좌파 지식인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학자로 유명한 미국의 촘스키입니다. 촘스키의 행동이 전형적인 배운 무식자입니다. 이 사람은 캄보디아의 집단 학살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침묵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책임을 미국에 넘깁니다. 제일 처음에는 촘스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학살이 없었다. 그것은 서구 선정기관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게 안 먹히니까 두 번째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작은 규모의 살인이 있었던 것 같다. 세 번째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은 처음 생각하였던 것보다 규모가 크다. 이는 미국의 전쟁 범죄 행위가 캄보디아 농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결과다. 또 책임을 미국에 넘깁니다. 네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캄보디아 전문가들 중 한 사람에 의하면 최악의 학살은 1975년이 아니라 1978년 중반에 일어났고 마르크시스트 때문이 아니라 보수주의자, 인종주의자, 그리고 반월남 요인들 때문이다. 요컨대 폴포트의 범죄는 사실상 미국의 범죄이다.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촘스키처럼 변명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폴 존슨은 지식인들이란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배운 무식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즘 우리를 향하여 설교를 하려고 드는 지식인들에 대하여 대중적 회의가 생기는 기미가 보인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고 말하는 학자들, 저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아무리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럴 권리가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지식인들은 멘토로서 또는 모범 사례로서는 옛날의 신부들이나 마술을 쓰는 의사들에 비하여 더 현명하지도 고귀하지도 않다는 믿음도 확산되고 있다. 만약 거리의 행인들을 무작위로 12명을 뽑아서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적어도 지식인 집단만큼 분별력이 있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지식인들을 감시하라고 말하고 싶다. 비극적인 우리의 세계가 주는 큰 교훈 중 하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된 것은 인간성을 발전시키겠다는 지식인들의 오만한 계획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지식인들을 권력의 조종관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집단적인 조언을 하려고 할 때는 특별히 감시를 잘해야 한다. 이 지식인들이 권력과 작당을 하면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똘똘 뭉친 지식인 단체가 내는 성명은 믿지 말라. 정치 지도자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그들의 단정적 평가를 디스카운트하라. 지식인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남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는 선입관과는 달리 어떤 패턴의 상투적 행위를 잘 추종하는 이들이다. 어떤 집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자 하고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만든 집단 속에서 지식인들은 극단적으로 추종적이다. 지식인이 개인적 자유,
개인적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심하니까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단체에서 내는 성명은 대충만 믿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집단으로서의 지식인을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방향을 유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견해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습관적으로 까먹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개념보다도 더 중요함으로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독재자들 중 최악은 심장이 없는 사상의 폭군이다. 심장이 없는 사상의 폭군. 대한민국의 좌파 지식인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심장이 없는 사상의 폭군들입니다. 심장이 없는 사상의 폭군들. 이들에게 권력을 주면 큰일 납니다. 그 예가 바로 이런 지식인들이 인구의 4분의 1을 도륙한 캄보디아인 것입니다. 심장이 없는 사상의 폭군이 바로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진보와 민중이란 말로 사람들의 증오심을 선동합니다. 예술까지도 흉기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 국민, 국군, 국법, 나라 국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건국도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싫어합니다. 나라 국자가 들어있거든요. 지식이나 예술로 인간을 개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 이 허영에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건전한 생활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건전한 전문가들, 프로페셔널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 심장 없는 이 사상의 폭군, 배운 무식자들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